최근에 이제 깨달음의 교과서 이렇게 해서 이 핵심, 깨달음의 어떤 핵심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게 어떤 기본을 너무 건너뛰고 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바로 가서 그런데 가장 초보적인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야기 안 한 것 같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걸 생각하죠. 상대성 이론. 여러분 중에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 틀렸거든. 나는 상대성 이론 잘 아는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틀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걸 딱 떨어뜨렸다.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딱 떨어진다. 근데 탁 놓았는데 옆으로 딱 튀어갔다. 이걸 놓았으면 떨어졌는데 이게 튀어갔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건 모른다는 거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 문제가 뭐냐? 이 모른다는 말이 동사라는 거지. 이걸 명사로 만들어야 돼. 그걸 뭐냐? 모름이가 되는 거지. 모른다 하면 안 되고, 모름이. 이걸 수학자들은 뭐 미지수 X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모름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놓았는데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탁 나간 것은 모름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안 해. 그것은 모름이 때문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몰라 그런다고. 그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야.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아는 게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걸 명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라는 거지. 이걸 딱 놓았을 때 딱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냐? 놓았으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놓았으면 여기 있어야지. 그건 왜 떨어지냐고. 이놈 때문에 모름이. 그 순간 모름이가 싹 작용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탁 이걸 놓으면 모름이라는 놈이 이걸 싹 가져가는 거야. 그걸 이제 만류인력이라는 거지.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그게 이 얘기야. 이게 뭐냐고. 그냥 멋있게 보이지. 여기서 놓으니까, 만자도 있고, 역자도 있고, 대단해. 반, 유, 일, 육, 대단하도 별게 아니고, 그냥 모른다. 이걸, 모르는 걸 그냥 명사로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발상의 전환인데, 상대성 이론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모르는 것을 일으키는 놈이 거기에 있다. 모름의 장이 있는 거예요. 모름의 장이 있다. 모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장이 있고 이놈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모름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관점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모른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내막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거야.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추상화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 진짜 한 대 패주고 싶어. 때려 죽여야 돼. 이게 이제 사진인데 시카고에 눈이 많이 왔어. 똑같은 사진을 4장 찍었어. 근데 아무도 안 찍혔어. 그냥 하얘. 눈이 많이 온 날 시카고의 동쪽 풍경. 똑같은 게 4개 있는 거야. 이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렵다고 하는 새끼는 때려 죽여야 돼. 뭐가 어렵냐고 아무것도 안 찍어놨는데.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고 이게 인정을 받고 이게 여기 출품되고 이게 걸려있냐. 그게 어렵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진짜 어려운 걸 이 모름을 자기도 설명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림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걸 이야기 안 해. 엄밀하게 말하면 추상화를 모른다는 사람은 예술이라는 것을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예술은 중국 장인의 어떤 골동품처럼 막 옥배추를 좀 정교하고 아기자기하고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기술의 어떤 한계를 넘은 그게 예술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건 예술이 아닌데 왜 예술이 하냐.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말은 작품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조론 사이트 와서 시비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시비하는 것도 사실 딴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말을 못 해.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헛소리 하면 정면으로 안 하고, 근데 일부러
나도 그 사람들 이야기 안 하고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알지만 이야기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너도 이야기 안 하면 나도 이야기 안 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진짜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순간 내 제자가 돼버려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런 가벌관계 그게 싫다고. 그게 자기 마음에 어떤 극복해야 될 장벽이 있는 거라고. 김동률한테 잘못하면 내가 제자가 되어버릴 수 있겠다. 내가 왜 저 인간 제자가 되지? 이런 마음의 어떤 장벽을 못 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핵심을 감추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한테 절대 대답을 안 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진심을 털어놓든지 한번 보자, 이거지. 이 그림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시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대접을 받는지를, 왜 그 문학 예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전에 이런 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이전에 이런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전에 이런 작품이 출품됐는지 아닌지 모르거든. 그럼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다 조사할 수도 없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술이라는 무엇인가? 이게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냐고. 수집가가 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 옥배추처럼 굉장히 복잡한 거하고 이런 거하고 두 개를 딱 수집해 놨을 때 30년 후에 어느 쪽이 가격이 오르냐, 이게 가격이 올라. 왜냐하면 중국 옥배추가 있으면 어떤 사람 기계로 그보다 더 정교한 걸 만들어내. 아무리 정교한 그림을 만들어도 야, 나는 기계로 더 좋은 걸 만들었어. 요새 3D 프린터 쓰면 더 좋은 거 나와.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건 가격이 안 떨어져. 왜냐, 요걸 똑같이 만들면 표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갈수록 올라가.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그거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건 결국 수집가들이 결정을 해버린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볼 때 야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기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수집가의 관점을 가지고 수집가들이 그 인상주의 그림을 자꾸 수집하고 전통 그림을 수집을 안 했구나. 근데 수집가들은 원래는 인상주의 그림 안 쳐줬어. 근데 가만 보니까 자꾸 그쪽 가격이 그림값이 올라가. 왜 그 그림값이 자꾸 올라가지? 시장의 논리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시장이 결정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은 은폐되어 있다는 거지. 난 진짜 까미의 이방인 보고 어렵다는 건 한 대 패주고 싶어. 그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 문제라고. 이방인 읽기 전부터 왜 소설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정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이 플롯이 앞뒤가 딱 맞도록 완벽하게 틀을 짤까? 그거 진짜 짜증나거든. 왜냐면 우리 인생은 안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안 해. 착한 놈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근데 저기 착한 여자가 있다. 사랑해. 그럼 여자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해요. 저 남자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요. 그럼 이제 사건이 나는 거야. 착한 여자 때문에 모든 말썽이 생긴다고. 사람이 너무 착해서 문제 아니야. 안철수.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뭐 착하게도 나쁜 사람이 나쁘게다고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안 그렇다고. 현실은 부조리하다고. 현실은 막 뒤죽박죽인 거야. 근데 전통적인 소설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야기가 막 짜여져 있어. 나쁜 놈이 나쁜 짓, 착한 놈은 착한 짓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 근데 그건 진짜 하수들이 하는 얘기. 진짜 현장은 안 그래. 현장은 엉망이야. 그래서 현장은 우리 세월호 같아. 그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 그 설명되는 게 없어. 내가 며칠 전에 포커스에 달막과장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포커스가 망했어. 갑자기 만화 연재가 중단됐어. 그래서 갑자기 해고돼서 달막과장이. 그래서 사장한테 사장님 너 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나. 원래 세상은 말도 안 되는 투성이야. 말이 되면 그건 엉터리야. 내가 전통적인 소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 되는 얘기 쓰는 거야. 부코스키처럼 헛소리를 써놔야지.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얘기를 써놔야 그게 이제 이 인간 뭔가 좀 안 해 그러지. 너무나 이게 톱니바퀴처럼 팍팍팍 이가 맞물려 돌아가면 이 새끼 불아치네. 그건 아니지. 난 어릴 때 까미 이방인 보고 이방인 읽고 이해한 게 아니고 이방인 읽기 전에 그런 놈을 찾아다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읽기 전에 내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있었고 나하고 좀 대화가 통한 놈이 없을까. 그러다가 뭐 첫날부터 오늘 엄마가 죽고 이 새끼 우리 편이네. 이 새끼 말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읽어볼 필요는 없어. 그냥 재미없어 읽어보면. 재미때가리가 없어. 그 뭐하러 읽냐고. 그 첫 줄에 이 새끼 우리 편이네. 끝났어. 그때부터 이미 기분 째지는 거야.
우리 편을 발견하면 그 행복감이 이만 막, 야, 오늘 잠 다 잔 거야. 그럼 됐지. 그러니까 소설 읽어보고 재밌네. 그 사람 한심한 사람이야. 우리 편을 발견했다는 그 동지를 발견했다. 그 쾌감이 소설 재미보다 100배야. 우리 편 동지, 이 쾌감이 100배라면 소설 재미 0이야, 0. 재미 때가리 없어. 그래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밍의 노인과 바다인데 진짜 되게 재미없게 소설 쓰는 거야. 그냥 뭐 상어, 바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나는 원래 소설 쓰는 글 쓰는 재주가 없잖아. 근데 내가 이제 습작을 막 해봤어. 그러니까 점점 노인과 바다가 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중간에 넣고, 막 플롯 넣고, 막. 그래서 노인과 바다, 이 새끼 김동렬이잖아. 아, 얘 우리 편. 그래서 넌 무조건 노벨상. 넌 무조건 노벨상이야. 그런 거지. 그 읽어보고 뭐 재미 때가리 없어. 우리 편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이미 쾌감이 있고 이미 내 마음이 붕 떠 있어. 무조건 만점이지. 우리 편 만점. 그렇지. 우리가 멍청한 애만 만점. 그 무조건 이 새끼 우리 편이야. 나 노숙자인데 이 새끼 노숙자야. 노숙자인데 노숙자면 그럼 이 끝난 거지. 더 이상 할 얘기가 뭐냐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이걸 이제 내가 볼 때 구조로 사이트 와서 시비하는 사람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시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이방인을 끝까지 읽어보려는 것 같아. 그거 왜 읽자고. 띠란 사람 아니야. 나는 이방인을 한 10번째 읽었는데 한 번도 끝까지 못 읽었어. 거의 뒤에서부터 읽었어. 제일 뒤에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좀 읽고 앞에 좀 읽고 기본적인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점 그 차이를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고정된 것, 움직이는 것,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이 세 가지로 거의 모든 이야기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읽고 재밌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그 자체가 하나의 성장이라는 거지. 근데 뭐 삼총사라든가 뭐 장발장 그런 성장이 없어. 그게 끝나버려. 그러니까 조정래의 태백산맥도 난 별로 높이 평가 안 하는 게 그건 끝나. 성장성이 없어. 그 시대에 80년대에 필요한 얘기라고. 성장하는 것, 움직이는 것, 고정된 것인데 여기서 뭐냐면 유신이란 옛날 중국의 스님이 뭐 청선 유신인가 뭐 한 무슨 유신이라는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조금 알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반복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고정된 것이라고.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건 움직이는 것이고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 고정된 건데 고정되지 않은 거야. 그게 뭐냐면 점점 자라는 것이다. 점점 자라는 것은 그 자람이라는 궤도 안에 고정되어 있어. 점점 성장해가. 이거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일관성과 다양성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 뭐 긍정과 부정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면 다 그런 얘기야. 뭐 너는 왜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 그러고 막. 근데 이 긍정과 이 긍정이 다르다는 거지. 이 긍정은 노예의 긍정이야. 노예가 주인한테 긍정하는 거고 이거는 주인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긍정인데 원래 어린이는 이런 긍정을 가지고 있대. 어린이들은 엄마 말은 다 맞아.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가면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 한 놈이 우리 엄마 그러던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러던데 이겨. 그러니까 긍정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좀 센 걸 긍정해야 돼. 조금 더 크면 신문에 나왔던데 하면 이겨. 근데 그거는 이제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도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온다 이러면 안 돼. 고등학생 되면 어디서 들었니? 야, 그거 어디서 난 얘기야. 무조건 부정적.
고등학생끼리 좀 되는데 긍정 게임을 하면 안 돼. 그때는 무조건 족가지 마, 웃기지 마, 뭐 이렇게 웃기지 마, 아이씨, 그 어디서 나왔어, 그 믿을 수 없어, 그 거짓말이야. 이런 놈이 무조건 논쟁에서 이겨. 대학생도 좀 그렇거든. 무조건 부정적인 어법을 쓰는 사람이 무조건 논쟁에서 이기는 거야. 근데 자기가 기업의 CEO가 됐다고 치자. 기업 사장인데 직원들 모아놓고 부정적으로 하면 회사가 돌아가겠냐고 망하지. 회사 직원들한테 야 우리 회사 되겠냐 망하지 조까 이러면 그 회사 망하지. 부정적인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하는 얘기고 자기가 사장 되면 부정적으로 가면 안 돼. 다시 긍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초딩들은 긍정, 중고딩들은 부정, 기업 CEO는 다시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좀 진도가 늦어가 대학생 또 부정이야. 근데 우리나라 백수들이나 뭐 그 일배충들 좀 다 부정이 만사가 다 부정이야. 진보도 부정하고 막 뭐든지 다 부정이에요. 긍정 위에 부정이 있고 그 부정에 다시 긍정이 있다는 거지. 이 긍정은 기업 사장의 CEO의 긍정, 이런 미래를 제시하는 긍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긍정과 이 긍정이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 엄마 그러던데 이런 긍정이야. 엄마 말을 긍정하는 거야. 이거는 현재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긍정하는 거라고. 이 긍정과 이 긍정이 다르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절대성과 상대성, 일반성과 다양성, 긍정과 부정 뭐 다 그런 얘기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다 그런 얘기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물리학적으로 힘으로 입증된다는 얘기지. 이 고정된 건 전투인데, 전투는 힘을 쓰려면 2분의 1의 힘밖에 쓸 수가 없어. 자기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쪽 힘이 50, 이쪽 50 이래서 이렇게 칠 수가 없어. 이렇게 권투 선수인데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다고. 권투는 한 발이 나가면 하나 땡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고. 무슨 피겨 스케이팅을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하나가 앞으로 가면 하나 뒤로 가야 돼. 둘 다 동시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 하나가 앞으로 가면 하나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50의 힘밖에 못 쓴다는 거지. 전투는 고정된 것은 자기 힘의 50%밖에 쓸 수가 없다. 근데 움직이는 것은 자기 힘의 200%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험 선수가 상대방의 힘을 되치게 하거나 할 때는 삿발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상대방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로스 카운터처럼 2배의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자기 힘과 상대방의 힘을 합쳐서 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야 돼. 상대방이 공격 안 하면 전술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이거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뭐냐? 이것과 이것 차이는, 이거는 하나의 개인이고 이건 팀이라고.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 개인은 힘을 때 50%밖에 못 쓰고 항상 절반은 뒤로 이렇게 짱 박아놔야 돼. 근데 이 팀은 미리미리 포석을 해놓을 수 있어. 바둑이라면 미리미리 딱 어디 짱 박아 놓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을 감추어 놓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쟁할 때라면 이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놓았다가 일시적으로 물을 터뜨린다든지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에너지를 무한히 축적할 수가 있다. 이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이 전략은, 이 전략 전술 전투인데 전략은 무한히 많은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우지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땅만 넓으면 이 전략이 이겨. 땅이 작은 나라는 전략 쓰면 안 돼. 러시아가 그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땅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땅이 넓으면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전략은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놔야 되고 갑자기 전략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바둑의 포석처럼 미리 밑밥을 많이 뿌려놔야 돼. 전략은 자기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쳤다가 상대방이 여기 부딪혔다 돌아오는 때 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치는 거와 이쪽에 치는 거 양쪽에서 치는 거지. 아군이 있다면 적군이 여기 있다면 별도로 배후에 아군의 일부를 보내놓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해야 돼. 38선이 여기 있는데 휴전선이 여기 있는데 배후 침투를 못하면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미리 전략은 충분한 시간과 공간, 사전 작업 이런 굉장히 복잡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만약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전략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략 안에 전술이 있고 전술 안에 전투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긍정과 부정, 긍정,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이게 알아먹기 쉬운 얘기 아닌가. 이 긍정은 팀의 긍정이다. 이 긍정은 개인의 긍정이다. 그래서 개인은 소성이고 팀은 대성인데
소수성의 긍정에서 대성의 긍정으로 넘어오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중간에 반드시 부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부정을 거치지 않은 긍정은 진짜 긍정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완벽한 부정주의였어. 모든 걸 다 부정했어. 그래서 그때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제 엿먹일 수가 있다. 궤변을 구사해가지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다. 심지어 검은 바둑알은 흰 바둑알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내가 조금 못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었냐면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 이걸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려고 했어. 사람은 죽어야 돼. 사랑이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의 헛소리다.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책을 써서 사랑이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건 중학교 2학년 때고 3학년 때쯤 좀 생각이 바뀌었어.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 약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든다고 내가 소수파고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내가 약자고 내가 이제 반항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강자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야, 이 세상 다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식들이 그럼 아버지도 가짜기요 이러면 창피하잖아.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긍정주의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패턴이 다양성과 일반성, 절대성과 상대성 이런 것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게 상부 구조고 이게 하부 구조다. 이게 팀이고 이게 개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의문이 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고. 이걸 어렵다고 하거나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걸 팀의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한 편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그림의 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어떤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인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지. 이 배후에 굉장히 많은 패거리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런 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 19세기 그 프랑스 왕의 옷처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화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 하나의 캔버스 안에, 그림 안에, 화폭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내야지. 근데 이게 팀이라고 하면 이야기 달라진다고.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그려놓냐 하면 팀이니까. 이 하나가 작품인 게 아니고 이 패거리 전체가 작품이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상의 날개라든가 오감도라든가 그 감히 이방인이라든가 그것을 팀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작품이 갇혀 있다는 게 아니야.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 뭐냐면 산을 그리는데 이 산을 다 그린 게 아니고 요것만 딱 그려놓은 거야. 요 캔버스, 그럼 이 배우에 보이지 않는 99.9가 있다는 거지. 그 내가 뭐 아까 이야기한 해밍웨이라든가 노인과 바다 그 재밌대가 높잖아. 그걸 와 재밌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팬이 하는 거는 팀이라는 거지. 이런 예술을 볼 때 팀이라는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 긍정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팀에 대한 긍정이어야 된다. 예술이라든가 뭐 음악, 미술, 다른 문학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도 그런 팀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된다.